足が君に厳しく当たるの。そうだったんだ。초록색 옷을 입은 어떤 사람이 이 검은 옷을 입은 소년에게 격언을 해주고 응원을 해줬더니 이 검은 옷을 입은 세포가 변신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초록색 옷을 입은 세포는 수지상 세포인데요. 이 모든 면역 세포 중에 가장 중요한 세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세포는 항원 또는 병원균을 포착하고 그것들을 가공해서 T세포를 활성화시키는데요. 이 수지상 세포라고 부르는 이유는 세포 표면에 나무 뿌리 같은 수지들이 있기 때문에 수지상 세포라고 부르고요. 항원을 포착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T세포들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선천성 면역과 후천성 면역을 연결하는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상처가 난 부위 또는 감염이 일어난 부위에 이 수지상 세포가 도착을 하게 되고 그곳에서 이 병원체를 잡아먹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항원을 표지를 하게 되는데요. 이 항원이라 하면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이 항원을 들고 림프절로 이동을 해서 그곳에 있는 미성숙한 T세포들을 활성화시켜서 그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을 보시다 보면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T세포들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아까 처음 영상에서 보셨던 소년의 모습의 나이브 T세포, 한국말로는 미성숙 T세포라고도 하는데요. 그런 T세포가 있고 또 세균을 앞서서 무찌르는, 호중과 함께 세균들을 무찌르는 킬러 T세포, 그리고 사령관 역할을 하면서 다른 면역 세포들의 반응을 조절하는 헬퍼 T세포, 또 다른 한국말로는 보조 T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또 그의 비서 같은 조절 T세포도 작에서 등장을 합니다. 미성숙 T세포에서 다른 더 멋진 T세포들로 분화하기 위해서는 수지상 세포의 자극이 필요한데요. 상처 부위에서 항원을 들고 온 수지상 세포가 림프절로 도착을 하게 되면 이 림프절에는 굉장히 수많은 미성숙한 T세포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항원에 대한 특이성인데요. 태어나면서 자랄 때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항원을 인식할 수 있는 T세포, 미성숙한 T세포들의 어떤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각의 T세포들이 인지할 수 있는 항원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이적이기 때문에 수지상 세포가 예를 들어 상처 부위에서 꽃가루 항원을 들고 왔으면 그것에 꼭 알맞는 T세포만이 선별되고, 마치 이 미성숙한 T세포들을 예비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예비군들 중에서 딱 알맞는 군인이 선발되어 가지고 그 세포들이 복제되고 분화되게 됩니다. 그 과정을 도식화한 것인데요. 나이브 T세포가 수지상 세포 등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면 복제가 되고 분열을 하면서 분화가 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특정 역할을 할 수 있는 효과 T세포와 일어났던 일들을 기억하는 메모리 T세포 또는 기억 T세포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이 T세포의 수용체는 굉장히 각기 다른 모양을, 세포마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특정 항원이 왔을 때만 선별되어서 복제되고 분화가 되게 됩니다. 이 항원에 대한 특이성이 앞서 설명드렸던 선천성 면역과 가장 크게 구분지을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조금 더 다른 그림으로 보자면 이 노란색의 수지상 세포가 T세포를 활성화시키게 되면 각각 사령관 역할을 하는 헬퍼 T세포나 직접적인 전투원이 되는 킬러 T세포로 분화를 하게 됩니다. 헬퍼 T세포 중에서도 직접적인 조절을 하는 효과 헬퍼 T세포와 이때의 일을 기억하는 기억 헬퍼 T세포 등으로 분화가 되게 됩니다. 이 과정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킬러 T세포, 그러니까 수지상 세포의 활성화를 받은 미성숙한 T세포가 이 킬러 T세포로 분화하게 되면 세균에 감염된 세포들을 이 킬러 T세포가 인식을 하게 되고요. 그것들의 퍼포린과 그랜자임이라는 효소들을 내뿜어서 전자현미경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병든 세포를 터트려서 죽이는 그런 메커니즘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큰 T세포의 한 종류인 보조 T세포는 똑같이
수지상 세포에 의해서 활성화가 되는데요. 이 세포는 말 그대로 사령관 같은 역할을 하고 다른 면역 세포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수많은 다른 면역 세포인 B세포나 호중구, 대식세포들의 기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어떤 사령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세포는 B세포인데요. 지금 이 노란색 괴물들은 꽃가루에서 온 항원들입니다. 이 항원들을 이 B세포가 나타나서 물총을 쏴서 죽이는데요. 이 물총을 통해 발사되는 물질이 항체입니다. 이 B세포는 T세포와 비슷하게 항원을 만났을 때 활성화가 되게 되고, 그리고 형질세포라는 항체를 분비하는 공장 같은 세포로 분할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항체를 분비해서 이 항체가 우리 몸을 또 지키는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이 항체가 어떤 역할을 하냐? 항체는 바이러스나 어떤 독성 물질들에 굉장히 특이적으로 붙을 수가 있는데요. 그것들에게 붙어가지고 그 독성을 중화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어떤 세균이 침입했을 때 이 세균 주변에 항체들이 달라붙으면서 이 대식세포가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게 표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우리 몸의 암세포 등에도 달라붙어가지고 이게 암세포다 알려줘서 NK셀이나 다른 세포들이 죽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 항체의 가장 특이적인 특징 중 하나는 T세포에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특이적이라는 건데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마치 자물쇠가 열쇠처럼 자물쇠는 한 가지 종류의 열쇠만 열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알맞는 열쇠가 와야만 단단하게 결합해서 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장면입니다. 지금 하늘에서 이 세포 마을에 운석처럼 뭔가 떨어지는데요. 이것은 꽃가루입니다. 꽃가루가 이렇게 우리 몸에 들어와서 알러지를 일으키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알러지에는 비만세포라는 세포가 관여를 하게 되는데, 꽃가루 같은 항원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B세포를 활성화시키고 B세포는 항체를 생산하게 됩니다. 또 이런 항체들은 비만세포를 자극하게 돼서 비만세포에서 염증 물질인 히스타민이 분출하게 되는데요. 이 히스타민이 과도하게 분출되면 강한 면역 반응이 일어나서 우리가 알러지를 겪게 됩니다. 이 애니메이션에선 이런 딱딱한 면역 반응을 어떻게 재밌게 풀어냈는지 궁금하시면 애니메이션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선천성 면역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지니게 되고, 마치 비유하자면 수류탄처럼 어떤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가장 먼저 던져가지고 최대한 많은 적을 없애는 용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히 어떤 무분별하죠. 특정 적만을 죽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특이성이 없고 굉장히 반응 시간이 빠르다고 할 수 있고요. 분에서 시간 단위로 이루어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억세포가 없기 때문에 재감염 시 비슷한 반응 속도를 보입니다. 반면에 후천성 면역은 어떤 잘 훈련된 스나이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특정 적만을 선택적으로 죽이는 굉장히 특이성이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대신 반응 시간은 1 단위로 조금 느리지만 기억세포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감염 시에 빠르고 효과적이게 대처할 수 있는 면역 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애니메이션을 통해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면역의 세계를 알아보았는데요. 직접 보셔가지고 좀 더 직관적으로 우리의 몸의 세포들이 어떻게 일들을 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